오늘 밤 당신의 식탁 위에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음식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 그 음식들이 우리가 매일 먹는 아주 익숙한 것들이라는 점이에요. 심장 전문의들이 절대 입에 대지 않는다는 그 음식들.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혈관 벽에 조금씩 쌓이면서 결국 어느 날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은 미국의 저명한 심장 전문의 모하마드 알로 박사가 직접 공개한 혈관을 위협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혈관 건강을 이야기하려면 콜레스테롤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거든요. 문제는 콜레스테롤의 종류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바로 LDL,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입니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부르죠.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혈관 벽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플라크라고 부르는데요. 플라크가 쌓일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게 바로 동맥경화예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면서 심장마비, 뇌졸중, 심하면 치매나 신장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로 박사가 직접 경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반면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HDL은 높을수록 좋고 LDL은 낮을수록 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렇다면 LDL을 높이는 주범이 뭘까요?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심장 전문의들이 가장 먼저 경고하는 성분이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로 박사가 꼽은 음식은 버터입니다. 버터는 거의 순수한 포화지방 덩어리입니다. 맛이 좋아서 빵에 바르고 요리에 넣고 베이킹에도 넣죠. 그런데 이 버터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문제는 버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터를 많이 먹는 사람은 대개 베이컨도 먹고 가공육도 먹고 패스트푸드도 즐기는 식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혈관을 복합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혈관 건강 측면에서 보면 버터보다는 올리브유나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빵에는 아보카도를 으깨서 바르고 요리에는 올리브유를 활용해 보세요. 풍미도 좋고 혈관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즈입니다. 치즈는 칼슘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화지방도 매우 많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가공치즈, 크림치즈, 체다치즈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종류는 주의가 필요해요. 하루에 조금씩 즐기는 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피자 위에 듬뿍, 파스타에 잔뜩, 샐러드에 크게 넣는 방식으로 매일 많은 양을 섭취하면 포화지방 섭취량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만약 치즈를 좋아하신다면 지방 함량이 낮은 코티지 치즈나 리코타 치즈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섭취량도 손가락 2마디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이게 핵심인데요. 바로 베이컨과 가공육입니다. 아침 식사의 단골 메뉴죠. 그런데 베이컨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데다 가공 과정에서 나트륨과 방부제도 듬뿍 들어갑니다. 소시지, 핫도그, 햄 등 가공육도 마찬가지예요. 포화지방이 LDL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동시에 과도한 나트륨이 혈압을 높여 혈관에 이중으로 부담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심혈관 건강뿐 아니라 암 위험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물론 한 번 먹었다고 암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오랜 기간 먹는 습관이 쌓이면 위험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네 번째는 쇠고기 지방과 닭 껍질입니다. 삼겹살에 붙은 두꺼운 비계, 소갈비의 하얀 지방, 닭 껍질. 맛있죠? 바삭하게 구운 닭 껍질은 정말 중독적인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포화지방의 보고입니다. 닭을 먹을 때는 껍질을 벗기고 드세요. 쇠고기는 기름기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지방은 잘라내는 게 좋습니다.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트랜스 지방이 숨어있는 가공식품들입니다. 포화지방 못지않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한 성분이에요.
트랜스 지방은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인공지방이에요. 마가린과 쇼트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960년대에 동물성 포화지방의 대안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정작 수십 년 후에 더 해롭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동시에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포화지방보다 혈관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있어요.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당뇨병, 암과도 연관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과자, 크래커, 케이크, 페스트리, 도넛, 튀긴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식품 라벨을 보면 쇼트닝, 부분, 경화유, 수소 첨가 식물성 기름 같은 표시가 있으면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미국 FDA 기준으로 식품 30g당 트랜스 지방이 0.5g 이하이면 트랜스 지방 제로라고 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로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소량 들어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트랜스 지방으로부터 나오는 칼로리를 하루 총 섭취 칼로리의 1%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루 2000칼로리를 먹는 성인이라면 트랜스 지방을 하루 2g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뜻이죠. 티스푼 하나 분량의 마가린만 먹어도 이 기준을 채워버립니다. 얼마나 적은 양인지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혈관을 막는 주범이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라면 혈관을 터뜨리는 주범이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몸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을 잡아둡니다. 그러면서 혈류량이 늘어나고 혈관의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이게 고혈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소금 기준으로 6g씩 증가할 때마다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망률은 56%,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핀란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해서 23년 만에 나트륨 섭취를 3분의 1로 줄였고 그 결과 평균 기대 수명이 5년이나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인의 식습관이에요. 우리는 찌개, 국, 김치, 젓갈, 라면 등 나트륨이 높은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WHO의 일일 나트륨 권고량은 2000mg 이하인데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라면 한 그릇에만 나트륨이 약 1700mg에서 2000m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고량을 라면 한 그릇으로 다 채워버리는 거죠. 나트륨은 혈압을 높일 뿐 아니라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신장 혈관에 압력이 전해져 손상이 생기고 만성 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 나트륨이 배출될 때 칼슘도 함께 빠져나가 골다공증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관 하나가 아니라 온몸이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국내 성인 5명 중 1명이 이미 고콜레스테롤 상태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성인의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이 약 22% 수준이라고 합니다. 성인 5명 중 1명 이상이 이미 위험한 수준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 무서운 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점이에요. 혈관이 서서히 막혀가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죠.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이 오거나 반신이 마비되는 그 순간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관을 지키는 식습관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을 줄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화지방 섭취를 총 섭취 열량의 10%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데요. 미국 심장협회는 이보다 더 엄격하게 6% 이하로 제한하라고 합니다. 이건 하루 2000칼로리를 먹는다면 포화지방을 약 11에서 13g 이내로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신 불포화지방을 섭취하세요.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은 LDL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버터 대신 올리브유, 삼겹살 대신 고등어나 연어, 과자 대신
아몬드나 호두를 선택해 보세요. 채소와 과일, 통곡물도 혈관 건강에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귀리, 보리, 브로콜리, 사과 같은 음식들이 좋죠.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 성분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풍미를 더해보세요. 가공식품을 살 때는 영양 표시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빠질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당 최소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하루 30분씩 주 5일 걸어도 됩니다. 운동은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압과 체중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신다면 지금 당장 끊으세요. 흡연은 혈관 내벽을 직접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장 전문의들이 절대 먹지 않는다는 음식들 기억하시죠? 버터, 치즈, 베이컨과 가공육, 쇠고기 지방과 닭 껍질, 트랜스 지방이 숨은 가공식품, 그리고 나트륨이 과도한 짠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이 혈관벽에 플라크를 쌓고 혈압을 높이고 동맥경화를 부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무조건 안 먹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매일의 선택이 혈관을 살리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를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 지금 이 순간부터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넘쳐나는 거짓 정보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는 오직 사실이라는 등불만 켜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100세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